뇌, 인간의 중추신경계의 중심이 되는 주요 장기입니다. 인체의 모든 기능과 행동은 뇌에서 제어됩니다. 뇌는 인체의 모든 감각을 인지하고 그 정보를 처리하여 몸의 운동과 생체 활동을 조절합니다. 뇌는 또한 인간의 인지 능력, 기억력 등 다양한 인간의 정신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물리적, 비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뇌경색, 뇌출혈 등 뇌를 손상시키는 모든 질환을 일컬어 뇌졸중이라고 정의하는데요. 대표적인 뇌졸중 후유증으로 한쪽 반신의 근육 기능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편마비는 일상생활에서 손이나 팔, 다리의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뇌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에 대한 치료는 대부분 통증 관리나 증상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방법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던 1949년 캐나다의 한 신경과학자 도널드 헵은 그의 저서 행동의 조직에서 신경 가소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들이 제시되면서 신경 가소성은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재활운동에서 신경 가소성은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뇌 손상으로 인해 일어난 기능상의 손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손상된 부위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신경 가소성의 기회의 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2010년에 발표된 뇌졸중 후 인간의 뇌 복구, 자발적 회복 메커니즘이라는 논문에서는 뇌졸중 발병 후의 신경 가소성과 회복 메커니즘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을 요약하자면 뇌졸중 후의 신경 가소성 활성화 기간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뇌졸중 발생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가장 활성화되고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 가소성 활성화는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대처 메커니즘으로 이해되며 뇌졸중 환자는 이러한 대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재활 운동에 참여하게 되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 발병 후 6개월 이상 지난 만성 뇌졸중 환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뇌졸중 발병 후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일정한 수준의 신경 가소성 활성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출판된 만성 뇌졸중 환자의 상지 기능 문제 해결과 신경 가소성에 기반한 물리치료와 최근 연구에서는 만성 뇌졸중 환자들이 재활운동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에 참여하면 일부 신경 가소성 활성화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활성화의 정도는 뇌졸중 발생 후 3개월에서 6개월에 나타난 초기 신경 가소성 활성화의 정도보다는 비교적 낮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건 위 연구를 바탕으로 6개월 혹은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신경 가소성이 아예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을 진행하시면 신경 가소성은 계속해서 활성화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재활 운동을 진행해서 팔의 움직임도 나오고 발목 보조기를 착용하면 어느 정도 걸으실 수도 있는 환자분들은 아마 손가락과 발목의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2019년에 진행된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의 발목 운동 기능 회복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6개월간 특정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발목 운동 기능에 대한 유의미한 개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진행한 연구에서는 급성 뇌졸중 환자들에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소음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음 기능 개선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뇌졸중 환자의 손가락과 발목 기능 회복에 대한 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연구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뇌졸중 환자분들의 손가락과 발목의 기능적 회복이 어려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연구 결과들로 봤을 때 뇌졸중으로 인한 손가락과 발목의 기능적 회복은 쉽지 않으며 아마 영구적인 장애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도 있지만
제가 임상에서 경험한 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실제로 손목과 발목을 일상생활에서 쓸 만큼 좋아지는 케이스가 많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와 그에 뒷받침되는 연구 사례들로 설명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재활 전문가들도 말하기 어려운 위 주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뇌졸중으로 인하여 열심히 재활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재활을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팔과 다리를 보며 언제 돌아오지? 라는 질문을 되뇌입니다. 이는 재활이 예전의 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얘기를 들으실 때마다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진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직 자신이 보기에는 하나도 좋아진 것 같지 않은데 말이죠. 사실 여러분은 좋아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좋아진 기준이 여러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난 뒤 비교했을 때 좋아진 거지, 뇌졸중 발병 전의 몸 상태와 비교하면 하나도 좋아지지 않은 것이죠. 재활운동은 여러분의 몸을 예전과 같이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몸 상태에서 잘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판단하고, 잘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안 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한지, 만약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면 대안 방법은 없는지 재활 전문의,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짧게 목표를 잡고 하나하나 달성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재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이라 부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어차피 재활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모두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 가소성을 주제로 해서 신경 가소성은 무엇인지, 가장 활성화되는 시기, 언제까지 활성화되는지, 그리고 발목과 손가락 등 신체 말단의 기능적인 부분의 회복에 대해서 최근에 발표된 연구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이를 토대로 뇌졸중 환자분들이 어떻게 재활을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